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엽니다. 점점 여름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선 7기 출범도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일꾼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여름 열기처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서울시의원은 대폭 물갈이가 됐고 기초의회 청년 참여도 눈에 띕니다. 오늘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3년 만에 강남에 진보 깃발을 꽂은 정순균 당선인이 적폐청산을 최우선 목표로 인수위를 출범했습니다. 서대문구 의원 15명 중 12명이 새 얼굴로 채워졌습니다. 젊은 의회를 꿈꾸는 청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의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초선 의원들이 자리했습니다. 모든 시의원이 바뀐 곳도 많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장마는 다음 주 중반부터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는 한 달간 이어집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인의 구청 업무 인수를 담당할 품격 강남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과거의 정책과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 당선인은 취임 이후 과거의 적폐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인이 본격적인 구정 업무 행보를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정 업무 인수를 담당할 품격 강남준비위원회입니다. 공동위원장은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행정재정경제분과와 교육문화복지분과, 도시환경교통분과 이렇게 3개 분과 16명의 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위원 중에는 여성이 3명, 시민운동가가 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명입니다. 시민단체에서 2분을 추천받았습니다. 인수위 단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또 앞으로 4년 동안 정순균 당선자가 구청장이 제대로 구정을 펼치든지 시민사회에서 저를 감시하도록. 준비위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아파트 35층 규제 같은 재건축 문제 해법 등 공약 관련 로드맵 마련을 중점 검토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적폐 청산을 위해 전임 구청장 시절 추진된 정책과 장기 사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당선인은 취임 직후 과거 행정 전반에 대해 외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정 속에 여러 가지 적폐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지 않고는 강남구청의 새로운 출발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품격 강남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9일 동안 강남구 보건소 4층에 마련된 준비위 사무실에서 인수 업무를 진행합니다. 준비위와는 별도로 강남구 의원 당선자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정치 신인들의 당선이 눈에 띕니다. 서대문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15명 가운데 12명이 새로운 얼굴로 채워졌습니다. 이 중 30대에서 2명이 당선돼 보다 젊어진 구의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올해 30살의 나이로 서대문구 최연소 구의원이 된 주이삭 후보. 충현, 천연, 부가현, 신촌동을 기반으로 하는 가선거구에서 5,444표를 얻으며 당선됐습니다. 다른 당선인들에 비해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에 느끼는 책임감도 막중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로 구정 활동을 잘 풀어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주 후보는 동네의 쓰레기 문제에 주목해 골목마다 버려진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를 임기 동안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골목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가득 넘쳐나고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한 민원을 너무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예산 확보를 할 때 가장 좀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임한솔 후보는 정의당에서 최초로 당선된 서대문구 의원이 됐습니다. 남과자동과 북과자동의 서대문 마선거구에서
득표수 8,810표를 기록하며 3번의 도전 끝에 서대문구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임 후보는 줄곧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임기 내에 아이들의 보행 환경 개선 등을 이뤄내 공약을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남가자 북가자동 지역구안에 초등학교가 3곳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3곳 인근에 있는 도로들을 좀 안전하게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고요. 학교 인근의 도로에 험프형 횡단보도를 좀 적극적으로 설치할 계획인데요. 저마다 다른 공약과 포부로 서대문구 의회에 발을 내디딘 정치 신인들. 주민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 종로구 시의원 자리에는 모두 초선 의원이 당선됐고 구의원의 경우도 이 현역 의원은 단 3석밖에 지키지 못하면서 대폭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종로구 시 구의원 당선 결과를 송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 광역의원 자리는 모두 2석. 이 자리를 모두 초선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제1선거구 당선인인 고병국 씨는 정세균 의원의 정무비서관을 거쳐 보좌관직을 수행했습니다. 제2선거구 당선인인 임종국 씨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 자문위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역임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롭게 구성되는 제8대 종로구 의회의 분위기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의석 11석 중 현역 의원 3명과 종로구 의회 경험이 있는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치 신인이기 때문입니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선거구 김금옥 여봉무, 나선거구 정재호, 다선거구 강성택 전영준, 라선거구 유양순 라도균, 비례대표 노진경 당선인으로 모두 8명, 자유한국당은 나선거구 윤종복, 라선거구 이재광, 비례대표 최경애 당선인까지 모두 3명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 소속 당선인은 1명도 없습니다. 한편 종로구 의회는 내달 5일 개원식과 함께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이런 상황은 광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진구 시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고 모두 초선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의 포부와 다짐을 조성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중곡 1, 2, 3, 4동 시의원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병주 전 광진구의원입니다. 득표율 65.38%를 기록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병주 당선인은 낙후된 중곡동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을 꼽았습니다. 오밀조밀한 중곡동의 특성과 도시재생 사업이 잘 맞아떨어질 것이란 생각입니다. 또 전 당선인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는 중곡동에 획기적인 주차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중곡동 주민들하고 중곡동 주민들의 민생복지,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수시로 만나고 지방 발전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능동과 구의 이동, 광장동, 군자동 주민들의 선택은 역시 전 광진구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현정 당선인이었습니다. 오현정 당선인은 비례대표로 광진구의원 초선을 지낸 뒤 곧바로 시의원에 도전했고 현역인 문종철 의원의 아성을 무너뜨리며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그리고 본선거에선 득표율 63%를 기록해 당선됐습니다. 오 당선인은 광진예술인하우스와 광진정보도서관, 그리고 한강을 연계한 카시오페아 인문학 거리를 만들어 대표적인 한강 명소로 키워나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가 늘 발로 뛰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과 의견을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또 필요한 그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필요한 정책으로 입안하는 정책 중심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4년 동안 의정활동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9위 13동 자양 1, 2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호평 당선인이었습니다. 회계사와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호평 당선인은 득표율 57.91%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자신이 당선할 수 있었던 이유로 당의 힘과 선거의 흐름 덕분이었다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인 만큼 그 패기와 새로움으로 서울시를 견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인 정치인을 뽑아주신 그 의미는 신선하고 청렴하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보다 한 발 더 뛰라는 의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받들여서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더 공부 열심히 해서 훨씬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자양 3사동과 화양동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 당선인이었습니다. 추미애 의원 보좌관 생활만 10여 년을 하며 이미 지역에 정통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실제 61.5%의 득표율로 여유 있는 승리를 따냈습니다. 김재형 당선인은 교육 열기가 가득한 자양 3동, 개발 욕구가 가득한 자양 4동으로 구분해 수요에 맞는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확언했습니다. 또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화양동의 특성상 기존 주민과의 갈등이 큰 만큼 이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초선이면은 초선답게 사실은 공부도 많이 하면서 이제 초선의 마음으로 앞으로 잘 이제 좀 의원 생활을 충실히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은 의원이고 또 지역 사회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이번 선거까지 민주당 계열이 3회 연속 독식한 광진시의원 선거. 모두 초선인 광진시의원 당선인들의 공통된 다짐은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당 역할도 톡톡히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지방선거 후 취임까지 앞으로 열흘 남았습니다. 업무 파악과 인수인계가 한창인데요. 서초구 당선증 교부식에는 서초구민이 선택한 20명의 당선인들이 자리했습니다. 정당 구분 없는 서초 발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당선증을 받은 건 서울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당선인입니다. 조 당선인은 함께 뽑힌 서울시 의원과 서초구 의원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구정을 잘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서초를 만들어가는데 여야 구분 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의원 당선인에게도 당선증이 전달됐습니다. 당선된 시의원 4명은 모두 민주당으로 전 시의원 4명의 정당이 한국당 전신 정당인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시의원 당선인 중 유일하게 의정 경험이 있는 문 전 구의원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에서의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그 구의회의 그 경험을 살려서 시의회 가서도 정말 멋진 활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서초구 의원 당선인 15명도 선거구 순으로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구의원 당선인의 정당으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7명으로 동수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이 1명입니다. 진보의 불모지라 불리던 서초구에서 3선에 성공한 민주당 김한숙 당선인은 앞으로 구의회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판의 그런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옹구성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선인 20명은 다음 달 1일부터 4년간 서초구를 이끌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에서조차 당선인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상황이라 그 후유증이 만만찮아 보입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선거 한 달 전까지 공천 갈등을 빚은 바른미래당. 논란의 시초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27.2%, 당 지지율인 11%보다 2배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노원병은 그나마 선전한 축에 속합니다. 구청장 선거부터 서울시 의원, 구의원 선거까지 바른미래당 후보들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큰 표차로 패했습니다. 시의원 출신 2명,
구의원 출신 5명이 출마했지만 전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역 관계자는 노원구는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패배가 주는 충격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당제에 대한 회의감, 제3지대론의 공허함 등이 지역 조직을 휘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무너진 당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지역위원장 등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구심점이 누가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옛 국민의당 쪽 인사들은 여전히 안철수 전 의원을 신뢰하고 있지만 옛 바른정당 쪽 인사들은 이준석 위원장 중심으로 조직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미묘한 갈등을 빚은 바른미래당, 선거 후에도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선거 대패의 후유증을 극복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동구는 이번 지방선거로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된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10년 만의 교체로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가운데 개발과 관련된 지역 현안도 많습니다. 새로운 강동구청장에게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박영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지역 발전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던 천호동. 이후 소규모의 개발 사업들이 시도됐지만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았던 탓에 낙후된 주택과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오다시피 했습니다. 천호동 발전을 놓고 신임 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주민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천호사거리나 강동사거리 뭐 이런 데보다는 안쪽 부분은 약간 낙후돼 있잖아요.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경제도 발전할 것 같고. 지역 발전을 둘러싼 개발의 목소리는 고덕동에서도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로 포문을 연 9호선 4단계 사업과 용지 공급이 진행 중인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를 안착시켜 강동구를 이끌 성장 동력이 마련되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조기에 완공해서 교통 지옥을 해소해 달라는 거,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반면 개발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재건축 중인 둔촌주공 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교통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지역 개발과 함께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 역시 신임 구청장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안전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 신도시들이 많은데 그 많은 차량들이 통행함에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좀 혼잡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솔루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굵직한 개발 사업들로 도약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강동구. 주민들의 시선은 신임 구청장이 어떤 추진력을 보일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본격적인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미 장마가 시작됐는데 수도권 장마는 다음 주 중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해 서늘한 곳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 광장 분수대는 도심 피서지로 인기입니다. 정말 너무 더워요, 날씨가. 에어컨도 지금 아직 안 사서 에어컨도 지금 놔야 될 것 같아요. 더위도 좀 타지만 날씨가 좀 덥죠. 그나마 요즘에는 저 분수대가 좀 뿜어 올려줘서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놀러 가요. 가평으로요. 물놀이 하러. 이따 낮에는 엄청 더워져가지고. 이런 가운데 19일 제주와 전북, 충남 등지에서 올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작을 요란하게 알린 이번 장마 전선은 잠시 남하했다가 다음 주 25일 다시 북상해 남부지방부터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수도권 장마는 27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마 시종에 관한 전망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에 강수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올 여름에는 평년 수준의 2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겠습니다. 7월과 8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여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극한 폭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7월 하순부터 8월에는 무더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는 6월 24일, 부산 등 남부지방은 6월 29일, 서울 등 중부지방은 7월 1일 장마가 시작해 약 한 달 동안 지속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장마 때 강풍과 뇌우를 동반한 집중호우 현상을 우려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나 시설물 붕괴 등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면입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7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는 9월 21일 첫 수당이 지급되며 기존 보육료나 유아 학비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차 공유 사업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조성한 주차장으로 주차 공간이 없는 이웃과 주차면을 공유하면 됩니다. 주차면을 공유할 경우 주차장 소유자에게는 이용 상황에 따라 거주자 주차요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주차장 소유자와 이용 희망자가 마포구청에 전화 신청하면 되고 소유자와 이용자, 마포구청장이 3자 약정서를 체결한 뒤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여름 기세가 역력합니다. 서울은 오늘 29도까지 오르고 내일은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여름 대비도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에서도 올여름 폭염 대비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